경찰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까지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2차 출석 요구했는데 여기는 응하지 않고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모습이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참 착잡한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다른 사람의 시선, 생각, 또 국민들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 이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재임 시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자기 멋대로 국정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내란 사건 그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혐의로 인해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여전히 본인은 100% 무죄다. 이런 이제 다수 국민의 법관 정과는 동떨어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었고 아무리 파면당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지켜야 될 품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던진 듯한 모습이어서 솔직히 왜 저럴까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 지금 경찰에서 2차 소환까지 요구한 그게 아마 이제 체포영장 그 집행 당시에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또 직권을 남용한 요 혐의인 것 같은데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은 아마 강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체포를 하거나 재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국민 정서도 그래요. 저런 모습을 보이면은 국민들도 왜 저 사람을 그 구속 취소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습까지 봐야 되니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가 지하에 빵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코바나 컨텐츠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동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거의 거부하는 입장이면서 이제 반바지를 입은 게 사실 범법이나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주는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식이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아마 그 우파 정치권에서는 이거 자체에도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뭔가 그런 계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어떻든 간에 유권자들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상당히 행동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의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해 보이는 거죠. 반팔 입을 수 있어요. 더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활보할 일인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내홍이 심한 데다가 이런 것들마저도 점수가 깎이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착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관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서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갈 수 없었다고 보고요. 더 좀 일찍 사의를 표했으면 어땠을까 밝혀졌을 때 왜냐하면 다 시인을 했잖아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었고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인사검증이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이제 민정수석이 저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약간 넌센스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이제 현직 검사 시절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 그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동산 실명법도 위반한 거고 공직자윤리법도 이제 위반한 거고 또 조세회피 목적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걸 이제 명의신탁 반환 소송을 통해서 다시 이제 소유권을 되찾음으로 이게 알려진 건데 애초에 왜 저 부분이 검증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어쨌든
사의를 표하고 그걸 이제 수용을 해서 전 다행이라고 보고 이게 정권 초기에 인사검증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약간의 그 공백이나 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담당해야 될 수석실이 민정수석실인데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된 채 여기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생긴 거여서 어쨌든 뭐 이걸 가지고 더 고집을 부리거나 끌지 않고 정리한 거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에 있어서 조금 밀도 있는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수석이 사실은 이 논란 불거지자마자 사의 표명했는데 한 차례 반려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받아들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저는 여기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차명 의혹이 나올 때 대통령이 그 민주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에 불러서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오 수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차명 대출 의혹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방어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차명 대출 의혹은 나중에 상당히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다시 애초에 그 민주당 내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 정치인들이 오광수 수석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부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이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었길래 그 중요한 민정수석 자리에 앉혔을까라는 궁금증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람이 검찰 특수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차명 관리까지만 해도 방어하려고 하다가 차명 대출 의혹이 나오면서 이 차명 대출 의혹은 제가 알기로는 보수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의가 수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닷새 만에 이제 결국은 낙마하는 상황이 사실 그렇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도 탑탁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될 것인지 앞으로 많은 인사가 남아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민주당에서도 검증을 철저히 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권 당시에 얼마나 검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하나의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한 정치인에게 4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국회에 어제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가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모 씨로부터 각각 2천만 원씩 이제 4천만 원을 모두 빌렸는데 이게 이제 기한으로 따지면 2023년까지 갚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강 씨가 누구냐? 2008년에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했던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김 후보 측에서는 지금 해명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일단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분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그 정치자금 공여자 중에 한 사람이고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도 했었고 또 최근에 이번 대선 선대본에도 있었다 그러고 오래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측근이라 그래요. 예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의 민주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은 민주당이라는 당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의 대표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관계여서 뭐 사인 간의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 금전 거래의 성격이 뭐냐? 이게 정말 차용을 한 거냐? 아니면 사실상 금전을 제공한 건데 차용으로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한 거냐? 의혹의 핵심은 요건 것 같습니다. 아직 변제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일단 그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동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김민석 그 후보자가 개인 간의 금전 거래들이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약간 그 금전 거래 방식이나 금전 거래의 성격이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뭐 하루에 9명한테 1,000만 원씩 빌렸다. 뭐 이런 등등의 기록이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좀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와 그 이외에
그 의혹들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데 학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가족의 그 등록 재산은 뭐 2억 조금 넘는 걸로,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뭐 어머니 이렇게 합쳐서. 근데 그렇게 1년에 학비가 1억 그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진 그 학교에 그러면은 그 학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김민석 후보자의 그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임기 초에 이루어진 첫 그 총리 후보자 인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밀도 있는 검증을 하려고 벼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사전에 이제 검증이 이루어진 채로 후보 지명이 됐는지, 또 그게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다소 이제 문제가 있는 점이 지적되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하고 수용하기에 저 정도라면 뭐 일부 문제가 있어도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된다라는 정도인지 혹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정치권에서 오래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고,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추후를 훗날을 대비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정치인 출신들이 물론 이제 그 동업자 의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청문회에서 잘 낙마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관리 때문입니다. 본인이 또 선거도 계속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야인으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 야인으로 있던 기간에 생긴 어떤 문제가 과연 있을지 한번 뭐 이제 일단 뭐 본인 소명과 이후의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소명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 문제잖아요. 근데 공직자 돈 문제는 사실 돈 문제가 안 나와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석 최고위원에다가 또 계엄을 그 예측해가지고선 상당히 신뢰 지수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국무총리는 경제를 좀 잘 아는 인사라든지 아니면 통합을 상징하는 인사가 지명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는 아주 쉬울 것이다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지금 뭐 김민석 후보자의 반미 뭐 전력이라든지 이거는 오히려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도 반미 운동권에 속했던 사람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과의 어떤 그 채권 채무 관계는 좀 묘해요. 그러니까 원금을 2023년에 갚아야 되는 것이었던가, 그런데 독촉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도 있고 이자는 계속 갚았다 하니 뭔가 소명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이 문제가 과거에 그 SK로부터 뭐 돈을 받아서 유죄가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동되면서 국회에서의 통과는 쉬울지 모르지만 과연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인식을 남길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도 5개 재판을 남겨두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중지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가 결국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지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쯤에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과거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일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뭐 관련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밝혔더라고요. 그건 이후에 이제 또 입장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장마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강 홍수 통제소 찾아서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당초는 이제 대통령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한다고 했는데 뭐 그냥 모두 다 공개하자 이래서 이제 회의 영상이 좀 구구절절 나왔어요. 영상 잠시 일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그래 나중에 돈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 못하게. 돈이 없어서 진짜로 시설물 유지보수. 기존에 있는 우호수관 관리는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네. 그거 파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래가 돈을 대주도록 가지고 그런데도 관리 엉터리로 해가지고 일단 수재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아주 세게 하도록 하죠. 어쨌든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잘해봐야 생색도 안 나고 막았다는 거는 근거가 안 남잖아요. 사고가 나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날 사고를 막았다는 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저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모든 구원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게 성과는 눈에 안 띄고 실패만 눈에 띄는 특수한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욕을 갖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좋은 사례들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야지. 어쨌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이 두 분이라도 어떻게 좀 수를 찾아보세요.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소속이라 뭐 지방정부 어떻게 쉽게 하긴 어려운데, 저기 가방권을 준다든지. 가방권 뭔지 알아요? 가방권. 가방권 알아요? 그러니까 가임 방지권이라고. 나중에 문제 생길 때 한 번은 봐준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기 뭐 보상이나 뭐 그런 거라도 잘 챙겨 보십시오.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상이 가능하잖아. 그죠? 네. 뭘 원하는지 한 모르도 보고. 그 업무 스타일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회의에 이제 그런 면면들. 저 개인적으로 웃음소리는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 지방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재난 관리에 있어서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리 예방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과 포상을 할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요. 그 싱크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놓고 쉬쉬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이런 것도 공개를 해가지고 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난 싱크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대책을 세워서 고치고 있는지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또 그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시민들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서 그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해주셨듯이 행정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있는 대통령인데 차이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단체장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행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에 밀착된 그런 어떤 현장 행정이고 광역단체 행정은 그보다 이제 종합행정인데다가 더 큰 자원 배분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고 디테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 좀 돋보인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딱 그 수해 상황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챙겨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공직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한강 홍수통제소에 가서 저 얘기를 하면 다른 데들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맘때 항상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뭐 인명 손상이 일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그때 신림동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지하 방에 있던 분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고 어디 이제 한강 쪽이 넘쳐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또 인명사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임기 초에 뭐 일어나는 걸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좀 그 미리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긴장감을 갖자 이런 걸 이제 선제적으로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막 이 뭐랄까요 좀 각 잡고 하게 되면 어쨌든 또 좀 불필요한 그런 행정력의 낭비나 이런 거를 낼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한강 홍수통제소에 가서 저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게 좀 확산 효과를 갖도록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이제 국민들한테 한편으로 안정감도 갖게 하면서 기대감도 갖게 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임기 초에 대통령들이 행정 경험이 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보고에만 의존하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렇게 기초행정, 광역행정의 경험이 있다 보면
이제 공무원들 보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도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경험의 차별성이라고 보고 또 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그 한편으로는 인사인 거고 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를 게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국정 기조가 뭐냐. 이제 초기의 국정 기조는 당연히 선거 캠페인 때 우리가 봤던 대로 내란 청선 아니겠냐. 대통령이 그걸 중심으로 쫙 이렇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특검으로 넘겨버리고 경제, 민생, 뭐 저런 안전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을 두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임기 초에 막 정쟁만 강하게 유발하는데 실제 성과는 없는 그런 분야보다는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에 주력하겠다. 이 의사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사실 임기 초가 지금 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업무가 좀 과중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이죠. 이른바 어공들 사표도 내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라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어공들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신 직원들은 이제 정권이 교체돼도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는 거는 관례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그 정무직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임기와 임기를 같이 하는 게 관례적으로 맞죠. 일반직 그 늘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지금 정부 내도 말할 것도 없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 임기가 어디는 2년, 어디는 3년 이런데 대통령 임기는 또 3년, 5년이잖아요. 그런데다 탄핵당하면 또 3년 만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지 않아서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새로 정부가 들어왔는데 정무직으로 있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국무위원들이 다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이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서 대통령과 지금 불편하지만 공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무직으로 들어온 오공들도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도 직권 면직을 시켜서 자르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일을 안 해서 마치도 무슨 차에 밀려서 무슨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공이라 하더라도 직권 면직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면은 본인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할 거면 의원 면직으로 나감으로써 정부의 효율성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관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사 그런 관례가 있더라도 그건 잘못된 관례죠. 어쨌든 정부가 끝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섰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게 정무직들 같은 경우에 별정직들이죠. 이제 그 즉시 그만두거나 그만두지 않을 거면 나와서 이 업무 인수인계 차원의 일을 해야죠. 근데 일도 안 하고 그만두지도 않으면서 월급만 받겠다. 그게 관례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정당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나 항변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럼 당연히 국민들 보기에는 저거 직권면제 해야지. 왜 일도 안 하고 이제 혈세를 그냥 받아가는 사람들 그냥 놔둬야 돼. 그거 그냥 놔두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문제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인사검증 담당 직원은 쓰러졌다 그러고 지금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뭐 G7 회의 때문에 밤을 새운다 그러는데 관례를 들먹여서 월급을 받겠다는 거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댓글에서 또 나오고 있네요.